네, 정각 6시가 되어서 예정되어 있는 샛별마을 주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비사업 시행자 하나자산신탁의 김하윤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네, 오늘 2026년 3월 5일 특별정비구역 결합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설명회는 부득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소유주님들을 위해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우리 샛별마을 소유주 여러분께 공유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이오니 머무시는 동안 깨끗이 사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설명회에 앞서 먼저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통합위원장이신 하희상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위원장 하희상입니다. 오늘부터 이번부터는 좀 온라인을 좀 활성화하려고 해서 오늘은 또 결합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좀 가까워서 조금 많은 분들에게 막 이렇게 성대하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샛별마을의 재건축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특히 오늘 또 출마 선언까지 하신 김병욱 성남시 시장님 후보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그리고 오늘 출마 선언한 김병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법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쓰게 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아서 네, 마이크를 내려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끄면 되나요? 제가 그냥 앞에 이게 온라인 때문에 마이크 안 쓰면 온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누구보다도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고 재건축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위주로 조성이 된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없이는 우리가 노후화된 아파트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통한 우리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하고 또한 여러분의 자산권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정치인으로서 고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물이 노후신도시 특별법이고 또 제초안 완화 관련된 제도 개선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남시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당연히 그 열정을 정책과 제도로서 완성해서 우리 샛별마을 여러분들의 재건축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에 되게 친화적입니다. 특히 대통령으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분당에 있을 때도 30년 되지 않았을 때는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갖고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도시재생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도 재건축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 성남시장을 출마한 김병욱 누구보다도 재건축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 장관, 시장이 원팀으로 팀워크를 이룰 때만이 혼란과 혼선을 극복을 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이제 이 갈 길에 우리끼리의 단결과 우리끼리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와 법이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주민들끼리의 합의와 동의 없이는 또 제대로 안 되는 게 재건축이고 재건축의 속성상 재산권과 관련이기 때문에 제3자가 다각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선도지구보다 가장 화합적으로 잘 일궈 나가는 선도지구가 샛별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끼리 잘 연결해서 하이산 통합위원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잘 이뤄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건축 잘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선두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한 저 김병욱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이 우리 마을이 재건축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소유주분들과 소유주분들의 영원과 지지 그리고 또 주민대표단의 노력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성남시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열심히 지원해 주시는 신도시정비 팀장님 김상호 팀장님과 박유리 주무관 뒤에 계신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안내를 드리면 올해 저희가 그 샛별마을과 현대빌라가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 저희 마을 뭐죠 소유주 분이십니다. 최종성 시 의원님을 인사드리는 걸 제가 생각 같았습니다. 저희 대통령님은 아니지만 시의원도 보유한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진행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간단히 좀 이 안내를 드리면 오늘 설명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안 오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알리지도 않았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샛별마을과 현대빌라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두 특별정비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행정적인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4월 말 내지 5월 정도에 저희 대규모 좀 넓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정비구역 수립 결과 및 결합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합 절차도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동의서 제출 안내 부분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8일 날 저희가 자문개의관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문개의관은 우리가 이런 자문을 이렇게 받겠다, 자문을 받겠다라고 이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문을 제출하면 성남시에서 검토를 해서 수정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이 좀 꼬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성남시에 제출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에 나온 보완 요청에 대해서 보완 접수를 10월 달에 다시 했고요. 예.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성남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자문위원회가 빨리 개최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정산 방식하고 분양 방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아마 아실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라이프를 제외한 4개 단지가 전부 다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을 원해서 저희 샛별마을의 재건축 방향은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각 단지별로 그 이제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예. 성남시에 제출 입안 제안서를 접수를 한 사진입니다. 네, 다음. 연말에 10월 15일 날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연말에 저희가 좀 들떴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음. 예. 도시계획원에서 이제 심의위원회 나온 변경하고 조치 사항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 그 결과로 다음. 특별 정비구로 드디어 샛별마을과 현대빌라가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그 특별 정비구역을 하나로 이제 결합해야 되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지나가야 되고요. 이 행정적인 절차도 생각보다 절차가 제법 그래도 다시 많이 밟아야 됩니다. 근데 성남시에서 지금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지금까지의 과정이 보통은 한 5년 걸리고요. 서울시에서 빠른 뭐 신속 통합 이런 과정을 해도 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거의 1년 정도 좀 지나서 거의 이 정도까지 온 것은 성남시도 그렇고 성남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요.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주민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응원과 지지를 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유주분들의 이 응원과 지지는 늘 힘이 됩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파란만장했던 작년 말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하이상 위원장님의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회의 핵심인 특별정비구역 결합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표는 이번에 도시계획 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동명종합기술단의 백기영 전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업체로 선정된 동명기술공단 백기영 전무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 결합 재건축에 대해서 시와 지난 이번 주에 협의를 마쳤고요. 그리고 사업기간 단축으로 해서 경관 심의 분야도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고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좀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를 두 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위의 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했을 때 진행 절차입니다. 이때 나왔던 의견들이 생활 SOC 설치라든지 그리고 관련 시가 협의 의견 반영 그리고 공공기여금에 대한 재산정에 반영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데 한 2,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성남시 협의나 주민설명회, 경관심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게 되면 빨라도 올해 10월에 조금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데 한 3, 4개월 걸리면 빨라도 내년 2월 정도에 1단계, 2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중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업 절차가 더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래와 같이 결합 지정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올해 6월 선거 전에는 5월 말 정도에 결합에 대한 업무가 마무리되고요. 그 이후에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고 이 사업 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이 특별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빠르면 올해 12월 안에는 특별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보다 최대한 빨리 결합을 진행하고 그리고 특별정비계획도 지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고시된 샛별마을과 현대빌라에 대한 계획 내용입니다. 두 개 단지 모두 작년
12월 17일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1월 19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샛별마을은 면적이 21만 7,650제곱미터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 세대수는 2,777세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4 구역인 현대빌라도 또 선도지구와 특별정비구역이 동일하게 지정이 되었으며 면적은 13,386제곱미터이고 현재 세대수는 66세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은 단순히 샛별빌라와 샛별마을과 현대빌라를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단지를 더한 면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두 개 구역을 더하게 되면 23만 1,037제곱미터이며 세대수는 현재 세대수가 2,843세대로 저희가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작년에 성남시에 신청했을 때 내용과 동일하며 1번, 2번, 3번, 4번은 샛별마을을 조망하는 부분이 되겠고 5번은 현대빌라를 조망하는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특별정비구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은 우방, 라이프, 삼부, 동성, 현대빌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건폐율 및 용적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현황은 23만 1,037제곱미터 중에서 주거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17만 5천 제곱미터로서 76%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기반시설로는 학교, 공원, 도로, 공공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과거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표현한 거였고요. 변경이라고 적은 거는 이제 올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당초보다 1제곱미터가 좀 증가한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정비기반시설이 당초보다 855.6제곱미터가 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지는 특별정비 31과 S4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하면서 세 개 획지가 하나의 구역으로 계획되게 됩니다. 그래서 샛별마을의 31-1블럭, 31-2블럭, S4 블럭을 하나의 단지로 보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향후에도 주택사업 승인할 때도 하나의 단지로 승인을 하게 되어야 나중에 안전진단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공공기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샛별마을은 종전 179.2%에서 정비 용적률 365%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대빌라는 종전 90에서 275제곱미터로 정비 용적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 금액을 산정을 하며 위에 이제 노예주차장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샛별마을입니다. 샛별마을은 총 공공기여 금액이 7,165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대빌라는 305억 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입니다. 공공기여금은 현금으로 낼 수도 있지만 기반시설이라든지 토지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와 그리고 기반시설 그리고 이제 현금 세 가지를 통합해서 내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건축물은 이 공원 아래에 설치하는 노예 주차장 설치 비용으로 총 86억 원으로 산정을 하였고 도로는 중앙공원과 돌마로 순회로 쪽에 도로 확장 부분을 포함해서 공사비와 토지비를 합한 금액이 한 809억 원 정도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총 우리 공공기여금이 7,470억 원이기 때문에 건축물 설치 비용 그리고 도로 설치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할 금액은
6,574억 원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후에 설치된 스카이라인 계획입니다. A 블럭은 중앙공원에서 바라본 스카이라인이고, 이 부분은 이제 대상지 중심으로 통경축 확보를 통해서 산림으로의 조망 경관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B 부분은 대상지 북쪽 도로에서 바라본 전경으로 중심부에 이제 마운틴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건축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스카이라인 계획 중에서 부감도 부분입니다. 북측 조망 부감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주변에 대한 경관, 우리 조성 이후에 주변에 대한 경관이 미미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앙공원에서 배후 산림으로 이어지는 통경축과 도망축이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남측 조망 부감을 보시면 공동주택에 비해 높은 건축물이 좀 있게 되지만 중심부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 배치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계획안입니다. 이 부분도 올 1월 달에 승인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고요. 용적률은 우리 샛별마을이 365%, 그리고 분당 현대빌라가 27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샛별마을이 2,777세대에서 4,817세대로 2,040세대가 증가했고, 현대빌라는 66세대에서 233세대로 약 17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건축 배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승인난 부분과 똑같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샛별 마을이 지금 4,609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오타가 났는데 5,050세대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샛별 마을이라고 하면 현재 샛별 마을하고 현대빌라 두 개를 다 합친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샛별 마을 365%, 그리고 현대빌라 275%를 가중 평균하게 되면 이제 364%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내부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상지 중앙 부분에서 바라본 전경이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은 중앙공원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라이프 아파트, 가운데가 단골 공원, 그리고 오른쪽이 우방 아파트입니다. 여기 대상지 북쪽에서 현대 아파트와 삼부 아파트를 바라본 전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대 아파트와 동성 아파트가 바라보이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작년 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때 조건부로 나온 상황입니다. 샛별마을과 현대빌라가 동일하게 의견이 나왔고요. 그 심의 전에 반영할 사항으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지상권 설정하고 향후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당초에 이제 공공보행 통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보행자 전용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입체적 결정을 통해서 구분 지상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에 지하되어 있는 지하에 계획한 공용주차장도 또 설치를 재검토하라고 하여서 이 공용주차장 위치를 상가 지하에서 단골 공원으로 이동하여 중복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 달에 승인할 때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왔던 의견이 4가지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자문 의견, 그리고 경기도하고 성남시 관계부서 협의 의견,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추가로 또 반영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생활레소시 설치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성남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라는 의견, 그리고 S4 구역은 불중로에서 바라본 경관을 고려해서 청수를 좀 재검토하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치계획을 작성할 때는 결합 신청 전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비계획도 수립하게 되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합 신청 전이 아닌 향후에 이제 정비계획 변경 신청 전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대빌라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정비계획, 결합계획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초안을 마련해서 성남시하고 협의를 통해 다음 주 3월 17일 날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관련 시과 협의 의견, 시의회 의견 정치를 거쳐서 5월 달쯤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결합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생태 지정과 정비계획안 변경을 통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정비계획안 변경이 최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백기용 전무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설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셔야 할 동의서의 종류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저희 예비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서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양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역지정 동의서인데요. 요거는 별지서식 2호입니다. 요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제출을 하셨는데 요번에 결합된 현대빌라와 샛별마을이 결합된 하나의 구역에 대한 새로 탄생하는 구역에 대한 결합 동의서입니다. 구역지정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출하셨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별지서식 3호입니다. 별지서식 3호는 두 개의 구역을 결합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이제 문자로 아마 발송이 될 건데요. 전자 동의를 시행하게 되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이제 클릭 한번 해주시면 요 내용이 자동으로 동의서에 입혀서 전자 서명으로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침에 있는 별지서식 5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설명회 때도 자주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통합정비협의서입니다. 통합정비협의서는 우리 통합재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건데요. 이 협의서를 우리 주민대표단 이름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 11월 달에 우리 샛별마을 소유주님들께 전체 설문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계 원칙과 분양 방안, 그리고 정산 방안, 그리고 부대 복리시설 정비 방안 등에 대해서 노후도 계획도시 특별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8조에 의거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을 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은 전자동의서 제출 전에 팝업으로 잘 보실 수 있게끔 제출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출된 내용은 성남시에 제출 후에 주민 공람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분양 방안은 통합 설계 및 단지별 제자리 재건축, 그리고 수입비용 정산 방안은 각 주택 단지별 별도 정산, 그리고 만약에 각 주택 단지별로 구분되지 않는 수입 및 사업 비용 등은 여러 가지 요건들,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분하겠다라는 부분에 체크를 할 거고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정비 방안은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통합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성남시에 도장을 찍어서 주민대표단 이름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양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자동의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대표자 선임 동의서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난번에 한번 제출한 적이 있으신데요. 이번에 전자동의로 진행하는 만큼 이번에 걷고 나서 더 이상 걷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자 선임을 하셨는데 왜 또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전자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저희 업무 주민대표단 우리 샛별마을 어떻게 업무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바 차트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선 2월 달에 정비 계획서를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오늘 3월 5일 날 주민 설명회가 열리고 있고요. 아마 링크가 각 소유주님께 문자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문자가 갔을 건데요. 그 동의서가 빨리 거치면은 저희가 50% 좀 넘으면은 바로 접수를 할 겁니다. 그 마지노선을
3월 1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가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주민 공람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관심의, 그리고 시의회 의견 청취.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는 그 지방선거전 마지막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4월 17일 날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성남시에서도 뭐 협조해 주시겠지만 정비구역 변경 결합 고시를 5월 달에 5월 말까지 내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비계획 결합은 요번에 1대1로 그냥 더하기만 하는 건데 그 이외에도 결합 외에 여러 가지 조건부에 대해서는 계속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시행자 지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물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전체 이끌어갈 이 사업에 대한 시행 규정, 그리고 운영 규정, 그리고 신탁 수수료율 등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겠지만 주민설명회를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6월 달로 개최했는데 일정은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진구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역시 전자동의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설명회와 같이 다음에 한번 일정을 조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진국 50%가 넘으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면 조합 설립 인가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미동의자께서는 이제 매도 청구 대상,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투기 과열을 지구가 되면서 그 소유권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확정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정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 정비구역 결합이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반기 때 설명드렸듯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고 나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총회라고 하죠.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및 시행 규정 그리고 운영 규정 등을 확정하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총회에서 협력업체, 설계, 정비, 뭐 기타 여러 가지 주요 협력업체를 공개 경쟁 입찰 및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시공사 선정을 올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를 올해 뽑지는 못하겠지만 시공사 선정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달려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서류들을 다 전자적 동의로 합니다. 요새는 이제 뭐 서울시라든지 이제 웬만한 데서는 다 전자동의가 도입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초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동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자 샛별마을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 우방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샛별마을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빌라 쪽은 약간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더 많고 헬프데스크도 좀 멀다고 하셔서 실물로 좀 이제 동의서를 진구할 예정입니다. 헬프데스크는 내일 아침부터 법정 동의율 충족 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요번에 전자동의를 도입했으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모르시면은 우방아파트 지하로 달려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에서 오셨나요? 네, 전자동의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자동의 업체인 우리가 쪽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민 매니저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동의서 대행업체 EJM 컴퍼니 우리가의 김규인 매니저입니다. 네, 저희가 요번에 이제 간략하게 전자동의서 이제 진행하시게 되면은 진행 프로세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제 진구 방법은 QR이나 이제 그 문자의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전자동의서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네, 처음에 이제 저 화면은 이제 QR로 화면을 이제 인증하는 방법이고, 이제 문자로 통해서 이제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저렇게 이제 전자동의서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본인 이제 신분증 제출을 대신하는 전자동의 방법으로는 이제 저희 본인 인증 이제 패스 어플 다들 이용하시죠? 그걸 이제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본인 인증 소유주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 후 이제 저희는 공유자인 경우와 단독자인 경우가 따로 있는데, 공유자인 경우는 이제 저희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양쪽 두 분 다, 공유자 두 분 다 이제 한 분을 대표자로 선임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메인 동의서 이제 정비계획 변경 결합 동의서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저렇게 그 전에 네,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자기 실제 거주지 주소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서명은 이제 저희 간편 인증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자인 분들에게 저희가 간단하게 링크로 이제 문자로도 이렇게 저희가 공유가 가능해서, 만약에 한 분이 놓치고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는 기능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메인 동의서, 저희 지금 동의서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전자서명 통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자 링크를 나갈 때 저희가 이제 기술 문의처도 이제 연락처가 이제 기입이 돼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뭐 전자동의 중에 이런 뭐 애로사항이나 뭐 제출이 완료됐는지 궁금하시거나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었나 이런 거 확인 문의는 다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동의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전자동의인데요. 만약에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신 분은 링크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헬프데스크 요원이 전자동의 업체에서 상주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운영되니까요. 많이 많이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지금 좀 설명이 좀 약간 어려워 보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다 잊어버리시고 문자로 뭐가 올 겁니다. 문자에 오면 거기 누르면 새로운 화면이 열립니다.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요번 동의는 샛별마을과 현대빌라가 이미 특별정비구역 지정된 것을 그냥 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감도 없고 이참에 온라인 동의하는 것들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5월 전후로 받을 동의서는 사업시행자 동의서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시니까 요번은 연습 삼아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좀 하시고 다음번에 하실 때는 좀 신경을 반드시 쓰셔가지고 꼭 그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